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 객체 지향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에 대해서 변수, 함수, 제어문, 데이터 타입, 컨테이너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에서도 채택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를 짜서 이렇게 설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객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클래스란 무엇인가, 클래스의 정의, 객체 생성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이번 시간과 그 다음에 11강, 12강까지 해서 총 3강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한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쉽게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11강과 12강을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해내려면 오늘 한 기초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객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객체란 말이 나오니까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리둥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10년 전, 15년 전에 접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객체냐? 그죠? 우리는 코딩을 분명히 컴퓨터 안에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뿐인데 도대체 객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언어라는 게 객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객체란 속성과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단위를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과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단위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객체화하는 것을 OOP라고 한다. 자, O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굉장히 어렵죠. 이게 처음 접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외래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거밖에는 지역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가 큰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안에는 변수, 함수, 조건문, 제어문 등등에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궁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어떠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큰 기능 안에 조그마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는 큰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연산을 하는, 플러스 연산을 하는 거,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 거, 곱셈 연산을 하는 거, 나눗셈 연산을 하는 거, 제곱근을 구하는 거 등등의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그 안에 기능들을 다 이렇게 객체화, 하나의 독립된 이렇게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객체 지향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기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자, 이 자전거는 속성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성과 기능을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게 속성이고 어떤 게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전거 색깔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 이건 속성이에요. 자, 무게가 있어요. 1kg이래요. 속성이에요. 자, 반면에 21단 기어를 1단, 2단, 3단, 4단에서 21단까지 변속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능이겠죠.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달리던 자전거가 멈춰섭니다. 이것도 기능이겠죠. 정지하는 기능.
다음에 페달을 열심히 밟아요. 그러면 30km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이고 이런 것들은 속성이죠. 이렇게 속성과 기능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 이걸 전체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이 객체는 계산기에서 살펴봤듯이 커다란 객체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다시 객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자전거 객체를 보면 커다랗게 자전거 객체입니다. 속성과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장이라는 객체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페달이라는 객체, 바퀴라는 객체, 핸들이라는 객체, 프레임이라는 객체, 다 객체로 다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안장은 색상은 검정색의 쿠션이라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핸들은 검정이라는 색상의 핸들링, 그죠?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페달은 뭐 실버나 검정색이라는 속성에 어떤 게 있어요? 어, 그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속성. 바퀴는 검정색이라는 속성에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원이라는 형태의 속성 등의 뭐 공기가 있는 속성, 그죠? 그런 속성에 그 다음에 굴러가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객체 안에 다시 객체로 쪼개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객체와 객체를 갖다가 모아서 서로 조합을 이뤄서 커다란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잠깐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가 객체 지향을 만들 때 클래스라는 거의 그 프로그래밍은 이런 방식이에요. 자전거를 먼저 만든다. 그럼 자전거라는 이름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의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자전거의 무게는 뭐 3입니다. 자전거는 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어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속성과 기능들을 쭉 나열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그럼 클래스란 무엇인가?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할 때 꼭 클래스란 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는 객체가 무엇인지 속성과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객체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클래스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객체가 이렇게 있고요.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는 어디로부터 태어나느냐? 클래스라는 것으로부터 태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멋진 그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라는 데서 그 그랜저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에서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생산해내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생산해낼 때 어떤 틀이 있겠죠.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마다 연구 개발하고 다시 하고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고 그러지 않겠죠. 전체적인 연구 개발이라는 큰 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을 갖춰놓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를 생산해낼 겁니다. 그게 바로 클래스예요. 그죠? 자, 붕어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붕어빵을 하루에 100개, 1000개씩 찍어내요. 하지만 그 붕어빵을 찍어내는 방식, 틀은 딱 한 가지죠. 그 찍어내는 방식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는 반드시 뭐에서 태어났다? 클래스에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태어났다는 말을 대신 우리는 생성했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했다. 무엇을?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OOP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가 무엇이고 클래스가 무엇인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래스는 궁극적으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이죠. 그러면 객체는 속성과 기능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속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능이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는 def라는 definition을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내가 만들면 돼요. 자, 클래스 이름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특수 문자가 앞에 온다던가 아니면 숫자가 오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함수의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하는 게 관례였죠. 클래스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고요. 이거는 비단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 C 계열이라든가 자바 계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럭 콜론 나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주는데요. 이건 생성자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객체는 이 클래스는 궁극적으로 뭘 만든다? 객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객체. 그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객체로 뿅 생성이 될 때 가장 먼저 호출이 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성자 함수, 생성자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됩니다. 자, 요거는 그 셀프가 있는데 매개 변수인데요. 요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매개 변수 셀프란 매개 변수는 뭐냐면 이 클래스 자체를 가리켜요. 그럼 이건 누가 주느냐? 그죠? 이 호출도 내가 호출하지 않지만 이걸 누가 주느냐? 인터프린터. 파이썬을 해석하고 있는 인터프린터가 직접 줍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니까 머리가 어지러우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요거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속성을 이렇게 정해야 한다. def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ini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안쪽에 매개 변수 셀프를 받고요. 다음에 속성 셀프 그다음에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속성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자가 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함수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 정의하듯이 클래스의 기능, 객체의 기능,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는 이렇게 함수 정의하듯이 똑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을 뭐 하신 분들은 약간의 다른 언어와 문법적인 구조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0년 전, 15년 전에 OOP 프로그램을 처음 접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갑자기 객체라는 게 사물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 어떻게 선언한다? 클래스 키워드 먼저 줍니다. 자, 나는 바이크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데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적이다. 자, 그다음에 콜론 주고요. 코드 블럭. 자, 들여쓰기 해주고 다음에 속성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달아주면 속성 그죠? 자, def 속성은 init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init 메소드에서 이렇게 아래 언더바가 두 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셀프라는 거 받고요. 다음에 코드 블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프 점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속성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아까 자전거가 블랙이었나요? 블랙. 자, 그다음에 셀프 무게는 뭐 3kg. 예, 3kg네, 1kg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속성은 얼마든지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능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은 def. 자, 기능은 우리가 함수 정했던 거하고 똑같이 주면 돼요.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def에서 뭐 드라이브 주행할 수 있죠. 그 자전거 주행하는 거 해주고 셀프. 자, 셀프는 일단 외우세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이렇게 해줄게요. 예.
자, 기능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른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면 브레이크 정지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자, 그다음에 기어도 있죠. 자, 이게 지금 저는 그냥 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을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오겠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주행을 하면 주행하는 기능들을 쭉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정지하면 정지하는 기능들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직접 프로그래머가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속성과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생략을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네,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마이 바이크 내 자전거라고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명 다음에 이렇게 함수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요 순간 누굴 호출하냐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인터프린터를 통해서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그 객체 안에 컬러라는 속성, 웨이트라는 속성,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컬러라는 변수, 웨이트라는 변수의 값이 하나씩 정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마이 바이크에 객체가 메모리에 바이크 객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을 마이 바이크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린트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마이 바이크 객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에 컬러가 블랙이죠. 그래서 블랙이 출력된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웨이트 무게를 나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블랙 3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나는 갑자기 내 자전거를 도색하고 싶어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컬러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레드. 자 그 다음에 한번 컬러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랙이고 3이었던 걸 갖다가 레드로 바꿨죠. 그러면 속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레드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기능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 바이크 점 그다음에 드라이브 이렇게 해줄까요?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브레이크도 있죠. 브레이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이브, 브레이크 각 기능들이 제때 정확하게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장표 왔고요. 클래스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속성과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인데 객체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의 틀에도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속성은 init 메소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self 그 다음에 속성 이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능은 함수 만들듯이 definition 이용해서 함수명 매개 변수로 꼭 self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 방법 방금 했었죠. 그죠? 자, 여기 프렌드 바이크도 있는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객체는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생성해서 객체 1, 2, 3, 4에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랜저를 하나 만들기 위한 틀, 생성 공정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그랜저가 한 대, 10대, 100대, 1000대, 만대 나오듯이 하나의 틀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바이크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프렌드 바이크에서 이제 바이크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프렌드 말고 뭐 히즈 바이크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메모리에 눈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객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바이크 점 컬러.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블랙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친구 코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뭐가 나와요? 블랙이 나오겠죠? 자, 하지만 내 자전거 색상은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내 거는 빨간색으로 바꿨지만 친구 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거는 레드지만 친구는 그대로 블랙이죠. 이 얘기는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그 객체는 아주 별개의 다른 객체란 거예요. 메모리에 탑재가 될 때 전혀 다른 공간에 서로 모르는 객체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랜저를 내가 샀어요. 내 친구가 샀어요. 내 옆집 사람이 샀어요. 아저씨가 윗집 할아버지가 샀어요. 다 다르죠? 내 자동차는 내 거고 다른 사람 건 다른 사람 겁니다. 그렇듯이 객체도 틀만 같을 뿐이지 거기서 나온 객체를 만들었다는 경우는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에 객체를 계속 생성했다. 그러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클래스로부터 다 생성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자동차, 별개의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객체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워밍업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다음 11강, 12강에서 객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 요소들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면 11강, 12강 그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 정의, 그 다음에 생성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 객체와 객체는 전혀 다른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